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잔소리 정재훈 멘토입니다. 오늘 시장의 흐름들은 괜찮네요. 일단 거래소 시장이 1965포인트대 거래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은 0.74% 상승한 535.20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쪽과 기관 쪽, 일단 거래소 시장에서는 이 두 주체가 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반대로 개인 쪽은 1,300억대의 매도 우위를 좀 기록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코스닥 시장은 외국인 쪽에서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네요. 약 한 180억 정도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일단 코스닥 시장은 오늘 자리대가 좀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하단 자리대를 지지해 주느냐 못하느냐 이 부분들인데 일단 괜찮은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종목별로 활발하게 종목장이 좀 펼쳐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자, 시장에 대한 전략은 마지막 잔소리 시간에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먼저 주식 잔소리 참여 방법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잔소리는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전화 상담과 문자 상담이 있습니다. 전화번호는요 02-3153-2611, 2612 두 대의 전화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문자는요 무료 문자입니다. 013-3366-0110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문자를 보내주실 때는요 매수가 비중을 함께 보내주시면 좀 더 수월한 상담이 가능하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주식 잔소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입니다. 한국화장품이네요. 6,350원 15% 매도할까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글쎄요 라고 대답해 드릴까요? 한국화장품 한번 볼게요. 6,350원짜리대에 매수를 하셨어요. 자, 보면 한국화장품이 상승을 했던 원인들을 좀 보게 되면 중국 시장에 대한 성장 기대감이란 말이에요. 한 차례 올랐고 두 차례 올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쌍봉 찍고 난 이후에 저점 깼거든요. 그럼 요 자리대가 저항 자리대입니다. 다시 한번 그려보게 되면 요 자리대예요. 5,600원대 한 21선 정도네요. 요 자리대를 일단 지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란 말이죠. 그리고 나서 단기적으로 상승 N자형의 모습들이 나타났고 다시 밀려 내려왔습니다. 하락을 하게 되면 절반의 되돌림 자리대가 나온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 절반의 되돌림이 일단 나왔죠. 다시 한번 그려보자고요. 이렇게 보게 되면 절반의 되돌림이 좀 나왔단 말이에요. 6,300원짜리대죠. 일단은 6,350원짜리대에 매수를 하셨으면 한 10% 정도 손실권역이시란 말이에요. 조금 더 기다려보시는 전략이 어떨까 싶습니다. 금일 내수 섹터들이 좀 괜찮은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죠. 경기 민감주들이 좀 둔화가 되고 있고 내수 섹터가 좀 괜찮은 그런 모습들입니다. 코스맥스가 7%대 급등 나오고 있죠. 실적이 뒷받침되는 주식들은 괜찮은데 다만 이제 이 한국화장품이 실적이 좋은가를 따져봐야 되는데 순 시뻘개요. 적자입니다. 적자. 이거는 그냥 단기적인 이슈거리에 불과하다라는 점. 그렇다면 반등이 나오게 되면 매수가 정도에서는 한번 덜어주는 전략을 취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좀 보여지고요. 이 자리대를 넘어가게 된다라면 아마도 7,000원대 자리대 안착 시도는 좀 나올 겁니다. 그 점 좀 참고를 하시고 대응을 하시되 이슈나 모멘텀을 잇는 부분들은 좋은데 실적적인 부분들을 좀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종목 접근해 보시라고 좀 권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삼성물산이에요. 7만원 10% 한국화장품이란다. 죄송합니다. 삼성물산 한번 볼게요. 자, 삼성물산을 좀 보게 되면 이게 참 그 삼성 지배구조에 대한 얘기들을 좀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뭐 삼성물산이 최고네 뭐네 이런 얘기 나오고 삼성 SDI가 있고 상당히 떠들었어요. 그죠? 근데 삼성 SDI나 삼성물산이나 그렇게 올라간 부분들은 없습니다. 삼성에 있어서의 가장 큰 수혜주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현재로서는 삼성 SDS죠. 그리고 또 한 종목을 보게 되면 삼성생명이란 말이에요. 삼성생명은 시장에 대해서 뭐 삼성 지배구조에 대한 수혜주다라는 얘기가 그렇게 많이 안 나왔습니다.
방송에 나오고 이런 부분들 종목 치고 잘 올라가는 종목을 제가 못 봤습니다. 삼성물산은 거의 뭐 맨날 이 종목 상담에 단골 손님이었죠. 박스권역입니다. 박스권. 이렇게 좀 박스권역으로 진행이 되는 그런 모습들인데 68,000원에 77,000원. 이제는 한 단계 더 올려서 73,000원짜리대가 강한 저항자리대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매수가 7만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저라면 딴 종목 하겠습니다. 지금 매수가 정도니까 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크레드네요. 오늘 삼성그룹주들 많이 나오네요. 78,000원에 20% 전망 부탁합니다. 전망 좋죠, 크레드. 예. 전망은 좋습니다. 실적이 좋게 나왔어요. 실적이 좋게 나온 부분들이 있고 영업이익 기준으로 한 30% 이상 성장을 했죠. 교육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교육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좀 봐야 될 부분들은 뭘 봐야 되냐면 삼성그룹 쪽에 있는 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크레드가 좀 담당한다라는 거. 교육사업 쪽에서 꾸준하게 성장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일단 실적은 괜찮게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 지금 이 삼성 SDS에 대한 이슈가 얼추 마무리가 좀 되는 그런 모습들이죠. 78,000원짜리대에 좀 매수를 하셨습니다. 일단 박스 하단권역까지 밀려 내려오는 자리대인데 이게 한 59,000원 정도가 되겠네요. 요 자리대 이탈 시 리스크 관리하시고 매수가 정도 오게 되면 한 번쯤은 덜어 주시는 전략이 어떨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점 좀 참고를 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파버나인이네요. 만원에 3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파버나인을 한번 볼게요. 파버나인을 보게 되면 만원짜리대 좀 매수를 했단 말이에요. 자, 신규 상장 주식이 저점을 깨면 무조건 나오셔야 됩니다. 이거 저점 깼단 말이에요. 8,900원. 요거 깨면 무조건 덜고 나오셔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잠깐 수급 한번 볼게요. 수급 안 좋아요. 개인들만 매수합니다. 또 하나. 8월 달에 상장을 했어요. 8월 4일 날, 8월 4일, 9월 4일, 10월 4일, 11월 4일. 11월 4일 날 거래량이 많이 튀겨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보호해수 물량 나왔단 말이에요. 그 물량 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빠진단 말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개인들한테 물량 다 넘겼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못 올라갑니다. 저점 깨졌죠? 단적으로 예를 들어 보면 마음고생하고 있는 거 현대 로템 같은 거 한번 볼게요. 저점 깨지면 무조건 도망 나와야 된다는 게 이 종목을 보시면 대충 아실 거예요. 저점을 깨는 순간부터 계속 줄줄이 밀려 내려오죠. 결국 이러한 일이 이 파버나인한테 벌어지지 않는다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 참고를 하시고 만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반등 나오면 8,900원에서 9,000원 정도가 되겠네요. 일단 저라면 리스크 관리에 중점적으로 맞춰 놓고 볼 것 같습니다. 그 점 좀 참고를 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엔 전화 상담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예, 휴스틸요. 휴스틸이요. 예.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예, 매수가 21,400원. 네. 비중은 50%나 돼요. 50%. 예, 산지가 지금 지난해 배당 받고 했거든요. 배당 받고? 예, 지난해도 배당 받았어요. 아, 지난해에도 배당 받으시고 이렇게 배당을 쭉 받고 오셨다? 예. 그럼 21,400원에 좀 매수를 하셨다면 손실이 좀 나고 계세요. 50%시고. 그죠? 예. 그럼 작년 뭐 한 말 정도에 좀 매수를 하신 것 같으세요? 예, 예. 배당을 얼마나 나오셨어요? 얼마나 나왔어요? 지난해 여기에 주당에 1,000원씩 나왔어요. 주당 1,000원. 그러니까 배당 수익률 한 3.7% 정도 나왔었네요. 예, 예. 대충 보게 되면 3년 평균적으로 따져보게 되면 4.3% 정도 배당 수익률이 좀 나오네요. 예, 예. 일단은 휴스틸을 좀 보게 되면 철강 섹터가 그렇게 썩 좋은 모습들은 아닌데 예. 경기 민감주들이 좀 반등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란 말이에요. 일단 실적 한번 볼게요. 예, 예. 실적은 그다지 썩 좋은 모습들은 아니네요. 그죠? 예. 재무구조가 뭐 안 좋거나 그런 모습들은 아니에요. 근데 자산 가치에 대비했을 때도 이게 완성 저PBR 종목이에요. 지금 휴스틸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아, 예, 예. 예.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반등을 조금 더 노려보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은데, 예. 한 18,000원대, 예. 한 18,000원에서 18,500원 정도 가면, 예. 그때 다시 한번 전화 좀 주세요.
18,000원에 음. 18,500원 가면요. 네, 일단은 고자리대가 저항자리대거든요. 예. 고자리대에서 일단 한번 덜어야 될지 아니면 조금 더 가져가야 될지 그걸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 예, 그래요. 보통 18,500원, 18,000원 요 자리대를 넘어갈 때는 거래량이 이렇게 쫙 증가되면 좋거든요. 아, 예. 근데 최근에 반등을 보게 되면 거래량이 크게 증가가 되는 모습들은 없어요. 그죠? 예. 그럼 다시 또 밀려 내려올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아, 예. 그러니까 18,000원에서 18,000원, 오늘 한번 18,000원 정도 한번 시도는 나와 줄 것 같거든요. 아, 그래. 오늘요? 네, 오늘 정도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18,500원 자리대, 요 자리대가 저항이 좀 많아요. 이 아, 자리대가. 예. 그리고 하락을 하게 되면 절반 되돌림이 나온다 그랬죠? 절반. 예. 네, 고저리가 한 18,000원대 중반, 초중반이에요. 아, 예. 그러니까 18,500원 정도 오면 예. 다시 한번 좀 전화 주세요. 아, 예, 그럼 그렇고. 그러면은, 네. 요거 일단 그러면은, 그때 다시 생각해 봐야 되지. 뭐, 원래도 배당받을 생각은 하지 말까요? 올해 배당 받으셔도 괜찮죠. 괜찮아요. 그럼 장기적으로 가지고 있어도 괜찮기는 괜찮아요. 장기적으로 가져가시게 되면 일단은 18,000원대가 18,000원, 19,000원짜리대가 예. 저항대가 상당히 커요. 지금 보게 되면 검정색 빡 칸 보이시죠? 예, 예. 이게 매물대인데 아, 이 18,000원에 2만 원이 넘어가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매물이 상당히 많아요. 아, 예. 예, 보통 올라가게 되면 2만 원 언저리 때까지는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나마 적정하게 볼 수 있는 게 한 18,500원에서 19,000원 정도예요. 아, 예, 예. 그러니까 그 정도를 일단 생각을 해 놓으시고 예, 예. 일단 배당을 받으시고 난 다음에 그러면 배당 받고 한 1월 중순경 예. 그 정도에 다시 한번 전화 주셔도 괜찮을 것 예. 같네요.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안국약품을 매수하셨어요. 13,450원에 비중 10%를 매수를 하셨네요. 자, 안국약품 한번 볼게요. 13,40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그냥 좀 더 가져가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만 하락 N자형으로 밀려 내려왔어요. 그죠? 하락 N자형으로 밀려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중바닥을 찍었죠? 요 저점 12,500원짜리 때 깨면 일단 안 되겠네요. 그 부분 좀 참고를 하시고 중기적으로 목표가가 찼단 말이에요. 이만큼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이후에 조정 나왔죠. 조정이 나와도 하락 N자형으로 밀려 내려왔고요. 그리고 나서 올라가게 되면 요게 목표치란 말이에요. 요거 이렇게 목표가 나왔잖아요. 그런 중기 목표치가 샀기 때문에 중기 조정을 받을 수가 있는데 지금 가격 조정 나왔으니까 기간 조정이란 말이에요. 기간 조정이니까 되돌림 자리대가 나오게 되면 한 14,500원에서 15,000원 정도 잡아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12,500원 이탈 시 정리하시고 14,500원에서 15,000원 목표가 이렇게 일단 단기적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테라세미콘을 매수하셨어요. 27,000원에 비중 20%를 매수하셨어요. 전망 부탁드립니다. 테라세미콘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많이 올랐어요. 그죠?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저점 나왔어요. 여기에. 그죠? 저점이 나와주고 난 이후에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되면 이 폭만큼 올라간다라는 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 자리대가 왔단 말이에요. 이 자리대 나왔고 이 자리대는 오버슈팅이란 말이죠. 그리고 나서 조정을 받았는데 여기서 좀 봐야 될 부분들은 뭐가 있냐면 이거예요. 하락을 하고 난 이후에 아래 꼬리를 길게 달았단 말이에요. 얘가 이렇게 반등 나오고 이렇게 빠지는가 아니면 이렇게 이중바닥을 만들 건가 요걸 좀 체크를 해 보셔야 되는데 저는 전자 쪽보다는 후자 쪽이 좀 높다고 봅니다. 왜냐면 내년에도 장비주 쪽에 대한 수주나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좀 나올 거기 때문에 일단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중기적으로 좀 보게 된다라면 매수가 위에서는 좀 매도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판단이 들기니까요. 일단 좀 보유 의견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수급적으로 보더라도 뭐 수급이 확 꼬여 있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최근에 기관애들 매도 치고서 무분별하게 매도 치고서 다 삼성 SDS로 집중하고 있죠. 근데도 불구하고 테라세미콘 같은 경우는 매수 기조를 유지를 해주고 있다는 것은 그렇게 썩 나쁜 부분들은 아닙니다. 일단 조금 더 기다리시되 좀 여유를 좀 가지시고 보신다면 괜찮을 것 같으니까요. 보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한전기술이에요. 62,500원.
40%. 한전기술도 간간히 종목 상담이 들어오고 있는데, 자, 한전기술 볼게요.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한전 KPS 한번 볼게요. 많이 올라갔죠. 증시큐어보스에서 2014년도에 관심 있게 봐야 될 종목에서 추천해드렸던 게 한전 KPS입니다. 한전 KPS 종목 상담 안 들어오죠. 잘 가니까. 그죠? 한전 기술도 말씀을 드리는데 단기적으로 볼 주식이 결코 아닙니다. 만약에 단기적으로 나 이 종목 봤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매도 치시는 게 좋을 겁니다. 급등 없습니다. 그거 꼭 염두를 해 두시고, 한전기술은 중장기적으로 보신다면 저는 좋다라고 봅니다. 62,500원에 40%예요. 가져가세요. 그 자리대에서 결코 절대로 손실을 보고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지는 지나보면 알 것인데 실적이 좋아질 거예요. 예, 실적이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그냥 적금 넣었다 생각하시고 가져가세요. 그럼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종목입니다. 전화 한번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나요? 카프로요. 카프로요. 네, 네,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4,550원에 30%. 4,550원에 30%. 네, 6월달이나 7월달에 매수하셨죠, 어머니? 네, 네, 올라갈 줄 알고. 네, 네. 근데 빠졌으면 네. 리스크 관리를 하셨어야 되는데 그걸 못 하셨어요. 그죠? 그니까 어떻게 그냥 올라가겠지 했더니 그렇게 생겨버렸어요. 자, 카프로 이게 중소형 화학주들 같은 경우는 참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 네, 얘네가 업황이 돌아서게 되면 이익이 확 늘어나요. 실적이 확 늘어나거든요. 근데 얘가 또 업황이 안 좋게 되면 적자도 확 늘어납니다. 그게 일단 단점이에요. 지금 카프로를 보게 되면 계속 적자가 늘어나고 있죠. 네. 그죠? 업황이 꺾이기 시작하면서 바로 적자로 늘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올해 보게 되면 500억 정도의 영업 적자를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네, 좀 더 반등은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반등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되는데, 네, 보게 되면, 여기에서 보게 되면, 여기서부터 하락했죠? 네, 그러면 요 자리대가 약 한 5,300원 정도 되네요. 네, 5,300원대에서 2,400원대까지 빠졌단 말이에요. 네. 그럼 여기서 빠지게 되면 얼마만큼 되돌림이 나온다 그랬어요? 절반 되돌림 나온다고 절반. 했죠? 예. 네, 네. 그럼 그 자리대가 얼마냐면 3,900원 용 정도 되겠네요. 요 자리가 일단 목표가예요. 기술적 반등. 기술적 반등? 네, 그럼 기술적 그때 반등의 그냥- 목표치예요. 그래, 팔고 나와버려야겠네요. 그리고 거기에서 만약에 했는데 그렇게 되면 그 자리대가 보게 되면 약 한 손실로만 따져보게 되면 그래도 손실이 크단 말이에요. 네, 커요, 예. 그러면 요 자리대가 오게 되면 일단 절반을 줄이세요. 네, 절반을 줄이시면 절반 물량만 남죠. 예, 예. 그리고 나서 다시 한 3,200원, 3,250원 요 자리대에서부터 다시 살살살 분할로 채워 넣으세요, 다시. 예. 그러면 그 5,300원짜리 주식이 4,300원 정도까지 빠질 거예요. 떨어질 거예요. 그 금액 그대로 매수를 하시면 예. 단가가 낮춰지는 효과가 있고 또 하나는 주식 수량이 늘어날 거예요. 예, 예. 그렇게 해서 하게 되면 4,300원짜리까지 떨어질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럼 그 다음에 움직이게 되면은 아마도 매수가 위에서는 한번 매도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상당히 시간은 오래 걸리겠죠? 시간은 오래 걸리죠. 근데 시간은 오래 걸리기 때문에 나는 이거 참 징글징글해서 못 보겠다. 그럼 좀 전에 종목 상담 해드렸던 종목이 있을 거예요. 그런 거 적금 넣듯이 슬슬 조금씩 사는 거예요. 아까 조금 전에 방금 전에 했던 거요? 네. 예, 예. 뭔진 얘기하지 마세요. 예, 알았어요. 네. 그렇게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네, 성공 감사합니다. 투자하시고요. 예, 네. 예. 자,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요. 컴투스예요. 166,900원 60주. 지금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갑자기 어저께 종목 상담했던 분이 생각나네요. 자, 컴투스 한번 볼게요. 166,900원. 한번 보자고요. 166,900원.
자, 여기 166,900원이면 여기입니다. 그죠? 자, 물려서 장투하시겠다라는 생각은 일단 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단적인 예를 들어보게 되면 주가가 여기서 이렇게 빠졌단 말이에요. 그죠? 이 반등 찔끔 나왔어요. 이만큼. 이거 빠지면 요 폭만큼 빠집니다. 이렇게. 그럼 그 자리대가 10만원대 초반입니다. 갈지 안 갈지는 몰라요. 근데 목표치를 일단 보게 되면 10만원대 초반까지는 열려 있습니다. 근데 요거 깨지면 안 돼요. 요거. 얼마 전에 상담을 해드렸을 때도 요거 깨지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을 거란 말이에요. 요거. 이 저점. 근데 종가 지켰단 말이에요. 그럼 이 저점 깨지면 무너진다라는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얘가 이렇게 빠지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서 보게 되면 여기서 빠졌어요. 빠지고 난데 이 저점을 깨져버리니까 그냥 다이렉트로 밀어버린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빠졌으니까 이 하락의 짧은 하락의 절반 되돌림이란 말이에요. 이 하락의. 요 하락의 절반 되돌리면 한 14만원대 중후반이겠죠. 1차. 그리고 나서 올라가게 되면 아마도 여기가 되겠네요. 얼마? 16만원 정도 되겠네요. 매수가 언저리 정도가 될 것 같네요. 그러면 그 언저리 부근 오게 되면 일단 한 번쯤은 덜어주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적은 좋아요. 실적은 좋고 수급적인 걸 보게 되면 그나마 완전한 이탈은 아닙니다. 외국인 기관 계속 매수하고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아직까지 다 빠져나갔다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럼 쌍봉을 만들려면 한 번쯤 움직일 겁니다. 쌍봉을 만들으러. 그럼 여기서 이렇게 움직였다가 쌍봉 만들고 밀려 내려오겠죠. 한번 좀 더 기다려 보세요. 기다려 보시고 매수가 정도 때까지는 한번 기다려 보시는 전략을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리움쿠첸이에요. 13,000원. 비중은 안 적어 주셨어요. 100%. 리움쿠첸도 단기적으로 볼 주식은 아닙니다. 얘도 이렇게 빠졌어요. 반등 나왔죠. 이거 하락에 대한 절반 되돌림 나왔고 난 다음에 저점 깼어요. 그죠? 이거 저점 깨면 무조건 N자로 빠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렇게 빠질 거 아니에요. 빠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 하락 N자로 빠졌고 이 하락 N자로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디겠어요? 이 자리대가 저항 자리대 되겠네요. 얼마? 12,000원. 일단 1차는 12,000원입니다. 일단 1차로 12,000원 정도, 11,500원에서 12,000원 정도 저항 라인일 거예요. 그 점 판단을 하시고 접근하시되, 리움쿠첸도 마찬가지로 단기로 볼 게 아닙니다. 이건 좀 중장기적으로 보세요. 중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좋아질 겁니다. 여유 있게 좀 보셔야 돼요. 최근처럼 시장이 변동성이 나오는 때는 유연하게 좀 보셔야 됩니다. 한 번에 팍 매수하지도 마세요. 좀 길게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상담을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잔소리 시간입니다. 어제 사실 시장 그지 같았어요. 거래소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기관 참 잘해요. 예. 근데 여기서 봐야 될 부분들은 외국인입니다. 외국인들 수급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1,000억 가까이 좀 매수가 되네요. 거래소. 코스닥도 190억 가까이 매수가 되고 있고 프로그램 1,500억 정도 매수 들어와 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일단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준다라면 시장에 대해서 크게 밀려내려거나 그런 부분들은 없을 겁니다. 저 기관 애들이 이상한 매매 행태를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들만 아니라면 외국인 쪽에서 어느 정도 방어적인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그 점 참고를 하시고, 수급적인 부분들 때 큰 시장을 볼 때 외국인 쪽에서 매수가 들어오느냐 들어오지 않느냐 이 부분들만 체크를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강연회가 있어요. 예상치도 못했던 강연회인데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22일 날 진행을 하는데요. 오후 2시에 진행한다고 하네요. 장소는요, 동부금융센터 지하 2층 대강당에서 진행을 합니다. 김지웅 멘토하고 저하고 조민규 멘토의 셋이서 한다네요. 너무 시간 길어질 것 같은데. 자, 지하철을 이용하실 때는요, 2호선입니다. 선릉역 1번 출구로 나오시며 아니면 삼성역 4번 출구로 나오시게 되면 포스코 빌딩 옆에 있습니다. 참가비는 무료고요. 주차는 안 되니까요. 가급적이면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고요. 연말 전략에 대해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많이들 좀 참고하셔가지고 배워들 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저는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고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